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늦게 속보가 떴습니다. 대법원이 이틀 뒤인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앞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후에 이례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왔는데 모레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걸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바라보시는지, 네,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상식과 법리에 맞는 판단을 기대한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판결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을 얻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사실 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까지도 직권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선고기일을 빠르게 잡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안에서 의견 일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네. 이 외에도 결과적으로는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거나 아니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 뭐 판단을 봐야겠지만, 네. 무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 기각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심의 무죄 판결이 상고심에서도 이어져서 나올 걸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신속 판결 환영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게 1심과 2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두 개의 재판이 달랐기 때문에 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그 심의가 시작되고 2주일도 안 돼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633 원칙,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어그러졌던 그런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2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그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증거로 제시했던 김문기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 확대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작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조작이란 발언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 좀 끼워 맞추기식의 논리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나아가서 사실 그 성남시에서 그 백현동 개발을 할 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런데 단순히 협박이란 표현을 넘어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공연성에 입각한 발언이 있었는데도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실 좀 단순하게 일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따지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 자판을 통해서 유죄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결론 내린 것은 이 조기 대선이 오기에 앞서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그 재판부의 의견, 그러니까 사법 판단에 정치가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심 결과가 나왔을 때도 판사 3명의 성향에 의해서 이 당의 명운과 이 국가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더 능동적으로 법을 바꿔야 할 그런 정치권이 사법부에 휘둘리는 전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의 영역은 사법부
토대로 저희가 배려를 하고 냅두고 저희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소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전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내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요. 우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과 노무현 정부 인사인 강금실 전 장관이 합류를 했고, 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도 합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먼저 원외에서 당외에서의 평가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부터 이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사실 좀 보수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억지로 좀 어렵게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다 과거 굵직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사실 정치 일선에서 오랫동안 떠나 계신 분들이거나,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접촉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동원을 한 것이지, 이게 좀 실질적으로 어떤 이재명 후보와 과거 적대를 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념 노선이 달랐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편입을 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합의 가치를 이루었다라기보다는 이 뭔가 확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좀 강박과 좀 조바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분들이 좀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보수 가치를 좀 반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그런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책과 방향성 자체는 이재명 후보의 그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냥 이름만, 간판만 그냥 빌려주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화학적 결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혹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 명분 그리고 간판만 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떤 목소리일까요? 글쎄요, 저는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 통합을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날의 패배를 털고 승리로 나아가자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정말 반드시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선에서는 확장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당 내에서부터 통합을 이뤄가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통합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그동안 표를 주시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끌어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의 통합 행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뭐 계엄에 반대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을 끌어안아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제 선거 캠프의 키워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인 것 같습니다. 보수까지 이제 외연 좀 확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제 첫 번째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예정이 없던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까지 이제 참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합 코스프레다, 이렇게 이제 진정성을 좀 의심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이런 여러 가지 행보 좀 첨언해서 들어볼까요? 일단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이런 모습만 봐도 사실은 이제 좀 다르다, 예상 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외성을 좀 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하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 선명한 이미지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본인의 할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선명성,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정치 여정에서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지금 보면 통합을 외친 이후로 정말 몸소 통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묘역 참배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왜 이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구애를 받을 만한 인물들을 참배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에도 음과 양이 있는 거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 세력들까지도 끌어안겠다라는 이 포용력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쉐임 보수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수를 지지해 왔고 전통적으로 보수의 지지층이었지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이런 보수 세력들까지도 끌어안아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어떤 최근의 구체적인 행보들을 보면서 아마 저는 보수층에서도 혹은 무당층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진정성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존경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사실 이런 표현으로 좀 희대의 망언을 남겼던 그런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2017년에 관련돼서 책을 쓴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라고 하면 친일 매국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집토끼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지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연 확장 명목으로 그냥 저는 간판만 갈아치는 택가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위장 크림을 쓰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이 말에 대해서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무게를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진정성 있게 전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과거 너무 자주 말을 바꿨던 그래서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또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저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저는 이런 것들은 정책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재차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도 보수 코스플레이를 하면서도 정작 중도 보수적인 담론 정책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주당 기득권에 굴복을 한 것이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지금 52시간제 유연화 그리고 뭐 상속세 완화 같은 담론들 단 하나라도 관철시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가 당장 눈앞에 앞둔 상황에서도 못하는 것을 정작 선거조차 없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미 실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단 한 달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구체적인 좀 실적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내용들 연달아 짚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경선 최종 후보 2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인데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룰이 적용된 그런 결과입니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내일 양자 토론을 진행하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토요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한 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자, 먼저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박민영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제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강 구도였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심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좀 그 결선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동훈이나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접점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는 결선으로 갔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에서는 최종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 소위 이제 반탄파 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로 좀 갈 수도 있었던 그런 당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다소 많게 좀 몰리게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결승에 가게 됐는데 두 사람이 너무도 다른 색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둘러싼 단일화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토론에서도 상당히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다만 사실 저희가 지난 4강 경선 토론에서는 조금 태도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좀 토론의 품격 측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당이나 할 법한 그런 프레임 공격을 내부에 함으로써 사실 후보들을 지나치게 흠집내는 그런 언사들을 이번에 조금 더 자중하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이강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상대 당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누가 되든 민주당은 사실 위협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의 후보로서의 적합성은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결국 저는 김문수 후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독자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결국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도구로서 저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당내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당원들이 표를 몰아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고한 팬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이번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는 좀 실책을 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토론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던 여러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국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최종 1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시나리오도 엎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대행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최근 이제 총리실 비서실장이 이제 사표를 냈고, 여론조사 추이가 아까 이제 그 이슈픽에서도 이제 잠깐 짚어봤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제 10%포인트 안으로 좀 좁혀지는 그런 추세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 대행의 출마 여부보다는 출마 시점이 언제이냐 이런 그 관측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한 대행의 출마 여부, 시점,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영향력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인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봅니다. 뭐 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망론을 펼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뉴스 자체가 많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한덕수 대행과 관련한 어떤 대망론이 거품이라고 보는 것이, 한덕수 대행이 독자적으로 어떤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호감도나 뭐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무당층이나 중도층 혹은 진보층 이런 쪽보다는 사실 국민의힘 내 지지층에서 좀 소구력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했을 때, 빅텐트를 쳤을 때 효과를 본다라고 하려면 결국 다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만나서 화학적 결합을 했을 때 그 지지층이 확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 땅 따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해주신 출마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30일에는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협상이라든지 뭐 대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네. 5월 1일경에 뭐 사퇴를 하고 2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최종 이 후보가 선출되는 날짜가 5월 3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 전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날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제 최종 1인에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경선 초반에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듯한 메시지를 냈지만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 뭐 경선 과정에서 이런 단일화가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패배주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저는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호를 못 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주째 계속해서 나오는 뭐 같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가 이제 최대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뭐 출마 선언을 비롯해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덕수 대행이 확장성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표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과반을 넘나드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아직 받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후보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저희 당에서 의원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집요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는데 사실 전원일치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 기각돼서 돌아온 것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 이미지 자체가 일단 전과자 이미지가 있죠. 현재 재판을 5개나 또 받고 있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 기본소득제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거의 반백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통상 경제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기치로 87 체제를 종결시키고 관리직으로서의 어떤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5년 어떤 재판 방탄을 위한 그런 명분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등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남아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빅텐트에 합류할 수 있을지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사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굵직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은 건너지 않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 최근에 이 새미래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반 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국민의힘과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모종의 이 빅텐트 합류설 혹은 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 심상치 않은 형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원칙 있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까지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업보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자낙무도할 정도로 비명 행사의 어떤 공천 만행을 저지르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거의 쫓겨나듯이 나간 이 비명계 비주류 사실 계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와 울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이제 연휴라 2주 후에 이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